네, 제가 그 일정 관련해서 월 1억 버는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비디오 같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비디오가 많이 올라오죠. 인스타그램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DM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숨겨진 요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DM들이 와 있어요. 어떤 DM이냐? 야, 너 그 나이 먹고 1억 버는 게 뭐 대수냐? 누구나 1억을 요즘에 월에 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85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나이 먹고 월에 1억 버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를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이 많이는 아니고요. 한 6분 정도가 그런 DM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실 6건이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변명 아닌 변명일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1년 내내 소득이 없다가 책을 하나 낸 거예요. 책 이름이 뭐 이런 책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책 제목으로 제가 책을 한 권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한 번에 5만 부가 팔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는 소득이 없다가 이 책을 내므로써 5만 부가 팔렸어요. 이 책이 한 권에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인세를 10%를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권당 얼마죠? 2,000원입니다. 그럼 5만 곱하기 2,000원 하면 얼마예요? 5만 곱하기 2,000원 하면 얼마죠? 1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약에 9월에 냈는데 한 3개월쯤 뒤에 11월에 한 차례 1억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또다시 소득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하냐면 인스타그램에 11월에 입금된 내역을 인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1억을 번 방법, 한 달에 1억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실일까요? 아니죠. 저는 만약에 그 이후로 5년 동안 히트작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못 벌게 된다면 1년에 2천만 원인 걸 거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히트작이 더 많이 나온다면 더 많이 번 걸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1억 벌었다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차라리 요거를 이제 비교하자면 뭐 한 1년에 5천만 원씩 2년 저금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연봉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1년에 5천씩 2년 저금해가지고 내가 적금을 한 달 만에 적금을 2년 뒤에 한 달 만에 한 1억 원을 2년 적금을 해가지고 1억 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받은 거를 마치 월 1억 번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월 1억 버는 방법이라는 컨텐츠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이런 거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저는 어떤 표현까지 쓸 수 있냐면 진짜 웃기지만요. 뉴스 기사가 나왔던 거를 기반으로 얘기 드릴게요. 한 달에 20억 번 방법 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얼마에 팔았죠? 2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입금된 달에 통장 내역만 까놓고 한 달에 20억 벌었다는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남동 건물을 한 20몇 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금 입금된 내역만 딱 까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20억 버는 방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클래스 1홈 가장 많이 입금된 달에 한 달에 뭐 10몇 억 입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달에 10억 버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부자들이 극혐하는 타입의 사람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주원규 같은 사람입니다.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달에 뭐 얼마 번다고 인스타에서 말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부자들이 극혐하고요. 부자들은 뭐 누구 싫어하는 사람 말 안 한다, 뒷담화 말 안 한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요. 제가 만난 100억대 이상 번 사람들 중에 뒷담화 안 하는 사람,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 하는 것 같아요. 말만 이게 뒷담화다, 자 지금부터 나 뒷담화 할 거야 라고
말만 안 할 뿐이지 경쟁업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승부욕이 다 엄청납니다. 극혐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랑 다른 방식으로 돈 번 사람을 싫어한다. 사업해서 캐시로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엑시트할 생각 없어. 계속해서 이거 운영해가지고 단기순이익으로 벌어가지고 배당 계속 받는 사람. 이런 분들은 엑시트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진짜 사업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투자로 번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을 또 무시를 해요. 부동산으로 매매 차익으로 번 사람은 분양하는 사람 무시하고요, 분양으로 번 사람들은 또 매매하려고 차익으로 거래하는 사람, 아니면 또 경매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상장사,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해가지고 외국에 이제 대형 펀드, 아니면 뭐 우리나라 펀드에 매각하는 사람들은 또 IPO 하는 사람들을,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을게요. 이게 코스피, 코스닥 뭐 있다고 해볼게요. 예. 근데 여기에 어떤 회사가 생겼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줄 사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상장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더라고. 예, 이거 설거지한다고 표현을 하는 펀드들도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요. 이런 펀드들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유통시장이라 그래. 여기서 트레이드 하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래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무시하고, 또 반대로 이쪽만 그러냐, 사업하는 데도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영업으로 뚫어가지고 벤더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번 사람은 또 마케팅으로 온라인 판매해가지고 번 사람 또 무시하고, 마케팅으로 번 사람은 영업으로 번 사람은 올드하다고 또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 영업한 사람, 부동산 한 사람, 주식한 사람, 사업한 사람, 엑시트한 사람, 유통시장에서 거래한 사람,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튜브로 돈 번 사람입니다. 개무시하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듣다가 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소리 너무 많이 하거든. 부자들이 극혐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 레벨이 아니면서 자기 레벨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레벨 펌핑 하는 사람. 레벨 펌핑이 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메타인지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청 부자들이랑 아니면 엄청 뭐 재벌들이랑 골프를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급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랑 안다, 누구랑 골프 친다, 누구랑 뭐 어쨌다, 그런 식으로 마치 그들 레벨인 척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찐 부자들이 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예, 앞에서는 근데 티를 안 내.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데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 레벨이 아닌데 밥 좀 먹었다고, 아니면 골프 쳤다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그 사람들이랑 친하다고 하니까 좀 연결해 달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갑, 을. 바로 갑의 소개가 아니라 을의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갑의 소개는 뭐냐? 소개해주면 나도 같이 갑이 되는 사이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남에 있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도 나를 너무 잘 대해줘.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님이 누군가 부동산 갭 투자하는 부동산에다가 저를 소개해줬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재용 회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대해주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이랑 관계하기가 엄청나게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레벨 펌핑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소개해주면 을의 소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인맥이 많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까지 쌀쌀맞게 대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럴 거면 이 자리에 내가 왜 나왔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각해서도 되게 무시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요, 바로
되도 않는 사치 부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비싼 차인데 이게 가성비가 좋다. 누가 봐도 비싼 음식인데 먹을만 하네. 누가 봐도 비싼 옷인데 이번 시즌에는 싸게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예를 들면 이거요. 자기보다 딱 봐도 못 버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은 언제나 손해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죠? 근데 자기보다 못 버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싫어하게 되죠.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세 부리는 걸로 보여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보고 비싸다고 하지 아니하고 살만하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 네. 5번째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사람 원래 5번째가 있는데 제가 4.5번째를 얘기할게요. 4.5번째 뭔지 아세요? 지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들이 싫어하는 거 얘기하는 사람. 바로 접니다. 이거 제가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인정하고 5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이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갑질하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영화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이 사람도 쩌리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때 갑을 관계, 옛 갑을 관계를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쩌리 시절에는 분명히 이런 갑을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스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옛 갑을 관계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갑인 줄 착각하면서 연락해서 이거 해라 저 행사 와라 하는 거죠. 왜? 손책도 원술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손책이 나가가지고 한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원술이 자기 장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연예인이 아니라 사업가예요.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을이었던 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을 관계, 옛 갑을 관계에서 더러워서 갑 대접을 해줬단 말이야. 을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엑시트해가지고 500억을 벌었어. 그죠? 근데 그 갑질을 지금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존경 관계였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해. 그런 게 아니라 더러워서 웃는 얼굴로 대해줬었는데 그 짓을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 권불10년이라고 이 사람의 예를 들어 얘가 갑이었고 이 사람은 을이었어. 근데 이 사람 권력이 권불 10년이잖아. 10년이 지나 20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최고 전성기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었던 사람은 여기 올라갔어. 그죠? 10년 동안 이 사람이 을이 전성기가 되는 동안 갑이 내려왔다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 이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극혐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훌륭한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연예인으로 대성을 하건 아니면 몇백억을 벌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진짜 훌륭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런 상황들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이기만 하면 인격적으로도 우수하고 성격도 좋고 인자하고 무슨 인종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만나보니까 그냥 다 인간이에요. 인간.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면들을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세다고 안 하죠. 뚝심이 있어. 변덕이 심한 사람 반대편에 그 사람은 생각이 유연해. 소시오패스적으로 막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력이 칼같지.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제가 느낀 거는요, 부자도 다 같은 인간이에요.
부자라 그래서 착한 거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착한 거 아닌 것처럼요. 공부 잘하는 범죄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들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나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